안녕하세요, 수평변호사입니다. 요즘에 관세 이 때문에 사실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시끄러운데, 이 관세라는 부분은 사실 예전에 FTA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진입 장벽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라고 해서 미국이 세계화의 바람으로 좀 주도를 해서 미국이 상호 관세를 서로 빵 퍼센트로 하는 형태를 많이 만들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득을 엄청나게 많이 본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부강한 국가가 됐느냐, 제가 몽골에 여행도 한번 전에 가서 느꼈던 부분인데, 몽골인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뭐 피지컬도 비슷하고, 피지컬 몽골이 더 좋죠. 그 한국말 잘하는 제가 몽골 가이드랑 여행 갔었는데, 한국말을 잘하는 몽골인이니까 한국 사람하고 진짜 다를 바가 없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랑 경제 규모가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뭐 인건비도 그렇고 물가도 그렇고 화폐도 막 너무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금리도 막 거의 20%대 가까운 10몇 프로 이런 금리로 돼 있고, 막 모든 것이 다 불안한 어떤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한국하고 뭔 차이길래 한국에서는 최저시급을 받아도 21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막 전문적으로 해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급여를 많이 못 받는 이유가 뭘까 이제 생각해 봤을 때, 한국 같은 경우는 수출을 수백조 수출을 우리가 수십 년을 한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화를 계속해서 땡기는 거를 굉장히 오래 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들어와 있는 부가 굉장히 탄탄한 나라고, 이 수출로 만들어진 부를 가지고 아파트 값도 지금 오르고 소득도 다 오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단군일에 어떻게 보면 최고, 저는 지금 보름달 만달에 지금 와 있다고 최고 극상인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겠는가 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글로벌 미국하고 중국 이 두 나라가 서로 패권 전쟁을 하는 구조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중간에 새우처럼 껴가지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세계화라는 바람으로 우리는 관세 없이 수출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나 철강이나 선박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부분에서 재미를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미국이 보호주 무역주의로 들어가면서 서로 간의 상호 관세를 다 매기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도 수입은 많이 하긴 하지만 수출을 사실 훨씬 많이 하는, 무역 수지가 가끔 적자가 우리도 한 번씩 납니다. 7년에 한 번씩 적자 나거나 쇼크 올 때 그렇게 하는데, 거의 계속 적자가 나는 나라에서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관세를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 핵심 전쟁에는 미국과 중국이 있어요. 근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전쟁을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관세 정책을 하면서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미국에 들어가는 거는 관세가 너무 아프구나, 그래서 이거를 조금 우회해서 들어가는 물량, 예를 들어서 멕시코를 찍고 들어가거나 한국을 찍고 들어가거나 베트남을 찍고 들어가거나 캐나다를 찍고 들어가거나, 이런 물량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 중국은 미국의 수출 의존도가 2%밖에 없기 때문에 관세해봤자 영양 미미해 라고 주장을 하고 게임을 시작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라는 개념, 그러니까 중국만 때리는 게 아니라 중국이 쿠션 맞고 들어올 수 있는 곳들까지도 전부 관세 때리는, 그러면서 관세를 사실 제일 아프게 때렸던 나라가, 저는 우리나라도 빨리 건드릴 줄 알았는데 처음에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먼저 엄청 세게 건드렸어요. 50% 때리겠다고 협박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왜냐면 이 나라를 통해서 중국 물건이 되게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우회를 해가지고 메이드 인 캐나다 이렇게 둔갑해서 많이 들어가고, 저희 회사 그 고객 리스트 번호에 지금 9,000개가 넘는 전화번호가 있지만,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도 실제 중국인이신데 한국으로 이제 귀화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예 중국인이신데 그냥 한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분들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좀 저렴하게 가지고 오셔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조금만 더 작업을 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서 팔리는 그런 제품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고객을 워낙에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약간 자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파워로 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울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한 90 몇 % 정도는 중국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 한 5% 정도의 어떤 부가 자금만 거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된 다음에 미국으로 넘어가면, 사실 중국에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관세가 낮으니까 이렇게 우회해서 들어가는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실제로 이제 트럼프 1기 때 그 베트남 같은 경우가 이 쿠션 효과,
중국에서 바로 들어가면 관세 때문에 답이 안 나오니까 베트남을 쿠션 맞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베트남에서 관세로 거둔 것 때문에 베트남이 연 7%씩 막 고속 성장을 했었어요. 엄청나게. 물건이 이렇게 우에서 들어가면서. 근데 지금 보편적 관세를 하면서 상하이나 뭐 이런 이제 중국의 어떤 핵심적인 물류 허브들에 지금 재고가 너무 무한대로 쌓이고 있는 구조의 어떤 쇼크가 중국 같은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고를 너무 싸게 또 만드니까 이게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적자를 보더라도 그냥 뭐 재고로 쌓아두는 것보다는 손해보면서 파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저렴하게 덤핑으로 들어오는 물건들이 사실 국내에 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 이제 고객사들 중에서도 국내에서 제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멕시코 관세 이슈가 또 불거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멕시코하고 미국하고 조만간 또 협의를 크게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전에 미국의 어떤 조금 심기를 좀 살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지금 전략이 나온 것 같은데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FTA를 맺지 않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의 나라만 맺어져 있고 대부분 맺어져 있지 않아요. 한국도 맺어져 있지 않고 중국도 맺어져 있지 않은데 지금 FTA가 자기들끼리 이제 무역 교류가 안 돼 있는 나라에 대해서 이번에 관세를 50%로 때리겠다. 이런 내용의 이슈가 지금 나오고 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수출하는 양이 연간 한 31조 정도 됩니다. 근데 멕시코가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게 5조. 우리가 수입하는 거죠. 5조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멕시코에서 26조 정도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멕시코가 관세로 50%를 때리게 되면 단가가 다 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1조가 다 두드려 맞는 건 아니고 철강이랑 자동차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건 뭐 30% 어떤 건 50%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율을 해가지고 지금 때리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세를 또 맞게 되면 지금도 사실 저희 고객사들 중에서 누가 요즘에 최고 어려움을 좀 토하시냐면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진짜 어려움을 토하시거든요. 저희 상상 특허가 월에 한 350개, 그 연에 한 4,000개 정도 저희가 대면 미팅, 저희가 회의록이 연간 4,000개 정도 작성되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항상 기사가 나는 것보다 경제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좀 없냐? 라고 이런 거 문의하러 찾아오시는 분들,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특허가 좀 필요하다는데 이런 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매출이 얼마나 급감했는지 보면은 근래 한 30% 40%씩 빠진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와 이게 좀 자동차 부품 업체들 쇼크가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찰나인데 얼마 전에 기사가 한번 났었어요. 우리나라가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빠진 게 어느 정도 되냐, 자동차 3.5%, 뭐 이렇게 막 가는데 자동차 부품이 14.7%가 빠졌더라고요. 제일 많이 빠졌어요.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현상이 지금 미국만 해도 우리나라가 버티기가 어려운데 지금 멕시코랑 이런 접경 여러 가지 국가들에까지 다 영향이 번지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조금 너무 어렵겠다라는 사실 우려, 기업인들이 특히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켜봐야 될 내용이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열강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래들끼리 싸우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상대적으로 약소국이나 경제 규모가 약한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큰 나라 미국이나 어떤 중국들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껴서 멕시코 같은 경우도 이 조치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명분은 이걸 내세웠어요. 중국 견제.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너무 많이 난다. 그래서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중국을 진짜 혼자 생각해서 눈치를 봤다기보다는 그 중국과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무역 전쟁, 하이브리드 전쟁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눈치를 좀 보면서 그렇게 구조를 바꿔서, 왜냐하면 캐나다 관세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캐나다 대통령이 트럼프랑 관계를 굉장히 잘한다고 제가 전달받았는데 이렇게 하는 관계에서 사실 중국에서 쿠션 들어오는 거에 이제 가격을 좀 비싸게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와 그거를 멕시코 관세를 너무 미국에 들어가는 관세를 너무 높이면 멕시코가 너무 힘들고, 멕시코는 지금 미국에 수출을 못하면 바로 문제가 생기는 나라예요. 멕시코 수출의 핵심이 그냥 미국입니다. 미국 접경이고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미국에 어마어마한 수출을 하는데요. 미국에서 관세 세게 때리면 멕시코는 그냥 바로 휘청휘청 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미국에서 관세를 좀 낮춰주세요. 대신 내가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관세를 높여서 중국이 쿠션 맞고 들어가는 게 비싸게 만들어 드릴게요. 아마 이런 합의가 조금 이면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제 종종 그런 국제 정세나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들 미팅을 많이 하면서 어떤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상 꿀팁에서 가끔씩 이렇게 업로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